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대들은 자신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추는 사람인가? 많은 이들이 말한다. 솔직해야 신뢰를 얻는다고. 속을 보여야 관계가 깊어진다고. 하지만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보았다. 말이 많은 이가 먼저 신뢰를 잃고 속을 다 드러낸 이가 먼저 이용당하는 모습을. 세상은 그대의 진심을 알아주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그 진심을 먼저 계산하는 곳이다. 그러니 때로는 감추는 것이 지혜다.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 그는 결코 냉정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다. 오늘은 말이 적을수록 단단해지는 이유, 그리고 속이 깊을수록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일부 말이 많은 사람이 잃어가는 것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한다.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그 마음을 드러낼 때 진심이 통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세상은 그 믿음을 언제나 배반한다. 그대가 내민 진심을 누군가는 무기로 삼고 그대의 말 한마디를 기억해 두었다가 언젠가 그대의 약점으로 되돌려 놓는다. 나는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어떤 이는 억울함을 하소연했고 어떤 이는 누가 자신을 모함했는지 밤마다 토로했다. 그들의 말은 처음엔 정의로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의는 흩어지고 그 말 속에서 오히려 불안이 자라났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균형이 무너졌다. 입을 통해 쏟아낸 감정은 잠시 후 가벼워졌지만 그 가벼움의 끝에는 공허가 찾아왔다.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흔들리는 존재다. 분노를 말하면 분노가 자라고 억울함을 말하면 억울함이 굳어진다. 결국 입으로 흘려보낸 말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시 옭아매는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람의 말을 믿었다. 내 주변에 웃던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선생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들의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다. 그제야 알았다. 말은 사람의 얼굴을 가리는 가장 손쉬운 가면이라는 것을. 속을 드러내는 사람은 늘 자신이 진심이라 여긴다. 그러나 세상은 그 진심을 헤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은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라며 다루기 쉬운 존재로 여긴다. 진심을 자주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게를 잃고 타인의 손에 휘둘린다. 내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다.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분이었는데 정말 말씀이 많으셨다. 누가 뭐 했다더라. 누구네 집이 어떻다더라. 처음엔 재미있어서 다들 듣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조심하기 시작했다. 아, 내가 오늘 한 얘기가 내일이면 여기저기 다 퍼지겠구나. 그러다 보니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하게 되고 진짜 고민은 나누지 않게 되었다. 그분은 재미있는 사람은 되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못했다. 그대들이여, 세상은 그대의 속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그대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본다.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 그대의 약점을 짐작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곧장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대의 중심은 이미 타인에게 맡겨진 것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깨달았다. 사람이 드러내는 말보다 숨기는 침묵 속에서 진짜 품격이 드러난다는 것을. 침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단단한 자가 택할 수 있는 여유다. 말이 많은 사람은 본인은 친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비밀을 지켜줄 힘이 없는 것이다. 입이 가벼운 것이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도 많아지고 후회도 많아지고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 이부 조용한 사람이 존중받는 이유. 그럼 반대로 말이 적은 사람은 어떨까? 말수가 적은 사람을 보면 처음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닌 걸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한다. 그래도 저분은 함부로 말씀 안 하시잖아. 저분은 입이 무거워서 믿을 수 있어. 바로 이것이다. 이게 조용한 사람이 결국 존중받는 이유다. 조용한 사람은 남의 약점을 쉽게 떠벌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이야기도 안전하겠다라는 묵직한 신뢰를 느끼게 된다. 내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다. 평생을 묵묵히 일하신 분인데
말씀이 정말 적으셨다. 모임에 가셔도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고 누가 얘기하면 고개만 끄덕끄덕 하셨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동네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다들 그분한테 가서 여쭤봤다. 왜일까? 말이 적은 사람은 말에 무게가 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떠드는 사람의 말 100마디보다 조용한 사람의 한마디가 더 귀에 들어오고 더 오래 기억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말이 없으면 바보인 줄 알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남는다. 정말 그렇다. 젊었을 때는 말 잘하고 재치 있고 입담 좋은 사람이 인기가 많아 보인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용하고 신중하고 말을 아끼는 사람이 더 존경받고 더 신뢰받는다. 군자는 말을 아끼고 소인은 말을 함부로 한다.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믿음은 마음을 열어야 생긴다고.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믿음이란 마음을 닫을 줄 아는 사람에게 생긴다. 그대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는 사람보다 차분히 듣는 사람에게 더 끌렸던 순간을. 말이 많은 사람은 흥미롭지만 말이 적은 사람은 신뢰를 준다. 그 차이는 깊이에서 비롯된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말은 간결하고 감정은 절제되어 있다. 그는 상대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상대는 스스로를 돌아본다. 그리하여 그에게 더 진심을 털어놓게 된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서도 진정 신뢰할 수 있었던 이는 늘 말이 적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언제나 한결같은 눈빛으로 나를 대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나는 그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온기가 있었다. 사람은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이에게 마음을 연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는 상대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곁에 머문다. 그 고요함이 신뢰를 만든다. 3부 어떻게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믿음직한 사람이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동시에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하겠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3초만 멈추는 것이다. 화가 날 때, 서운할 때, 억울할 때, 그 순간 바로 말하지 마라. 우리가 후회하는 말의 대부분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나온 말들이다. 당신은 항상 그래. 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런 말들은 그 순간엔 시원한 것 같지만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제안한다. 속으로 딱 한 번만 물어보라. 이 말을 정말 지금 해야 할까? 1시간 뒤에도 이 말을 하고 싶을까? 이 말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3초의 멈춤이 사람의 인격을 바꾸고 관계의 방향을 바꾼다. 내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이 습관을 지키셨다. 화가 나면 말하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신다고 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을 하면 나중에 후회할까? 이걸 생각하신다고 한다. 그 결과 80평생을 사시면서 말 때문에 사람 잃은 적이 거의 없으시다고 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화살은 한 번 쏘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그분이 하신 말씀이다. 사람은 고요를 두려워한다. 조용한 방, 멈춘 시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순간, 그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진다. 이렇게 혼자 있어도 괜찮은가? 그 질문이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고요는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침묵이 깊은 사람만이 진정한 단단함을 얻는다. 둘째, 내 속마음을 모두에게 나누지 않는 것이다. 내 진짜 고민, 내 약점, 내 상처, 내 가족 이야기, 이런 것들은 나를 정말 아껴주는 소수에게만 나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털어놓는다고 위로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때로는 그 약점이 나중에 나를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올 때도 있다.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다. 예전에 내가 힘든 시기가 있었다. 그때 한 지인에게 내 고민을 털어놨다.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까지.
그 사람은 진심으로 위로해줬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다. 그런데 몇 달 뒤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 내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져 있더라. 물론 그 지인이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다가 그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말한 거겠지. 하지만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 10사람 알아도 마음 터놓을 사람은 한두 명이면 된다. 요즘처럼 인터넷에 뭐든 올리는 시대에 더욱 중요한 말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 감정을, 내 일상을, 내 생각을 올리고 공유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셋째,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생각해보라. 누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줄 때 중간에 끊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조언하려 들지 않고 그냥 들어줄 때 얼마나 고마운가? 말이 많은 사람 곁에는 잠깐 재미는 있지만 깊은 신뢰가 자라기 어렵다. 내 얘기 좀 들어줘. 그거?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있잖아. 나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진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평가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자꾸 돌아온다.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 저분은 날 판단하지 않아.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굳이 떠들지 않아도 저분은 뭔가 깊이가 있다. 저분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으신다. 이런 존중의 분위기가 생겨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말에 걸려 넘어지고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말로 인해 높아진다. 정말 명언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적절하게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언제 말하고, 언제 듣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다. 여러분,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 이 말 속에는 속을 숨기고 상대를 속여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내가 나를 지키는 선을 하나 만들고 감정과 말 사이에 작은 문 하나를 달라는 말이다. 너무 쉽게 열리는 문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조금은 무거운 문, 쉽게 열리지 않는 문이 있으면 정말 소중한 사람만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를 키우기보다 말수를 줄이는 쪽이 더 큰 품위를 만들어준다. 큰 소리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조용한 신뢰로 나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어른의 태도다. 세상은 여전히 말이 많은 자를 주목한다. 크게 말하는 자, 감정을 쏟아내는 자, 자신의 생각을 끝없이 드러내는 자에게 세상은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기운이라는 것을. 그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단단하다면 그 침묵은 곧 설득이 된다. 말보다 마음을 단련하라. 그것이 긴 세월을 견딘 나의 결론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을 말로 증명하려는 사람과 묵묵히 살아내는 사람. 전자는 순간에 박수를 받지만 부자는 세월의 신뢰를 얻는다. 그대는 어느 쪽에 서고 싶은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평소에 했을 말의 절반만 해보면 어떨까? 화가 나도 3초만 참아보고 말하고 싶어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들어주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는 것이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나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진짜 사람의 깊이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은 어쩌면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말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말은 적지만 무게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시끄러운 사람으로 남기보다는 조용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만들어가야 할 인격이 아닐까 싶다. 그대들이여,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은 세상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고요를 잃지 말라는 뜻이다. 말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라. 침묵이 그대를 더 높인다. 그대의 마음이 깊을수록 그대의 인생은 단단해질 것이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말을 아끼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한 가지 진리다. 세상은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말이 적을수록 인생은 단단해진다. 사부 침묵 속에서 키워지는 단단함. 말이 적은 사람은 단순히 조용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믿기에 말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긴 세월 동안 깨달았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이 줄어드는 것이다. 말이 줄어들면 욕망이 줄고 욕망이 줄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평온한 마음은 어떤 폭풍도 이겨낸다. 그대들이여, 말이 적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삶을 다루는 방식이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 그가 진정 강한 사람이다. 내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외로움과 함께 살았다. 밤이면 새울음조차 먹고 바람조차 내 숨소리를 따라왔다. 그 고요는 처음엔 형벌이었다.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워 내 그림자에게 말을 걸던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길어지자 나는 이상한 평온을 느꼈다. 말을 잃은 대신 나는 생각을 얻었다. 세상과 멀어진 대신 나 자신에게 가까워졌다. 그때 비로소 알았다. 고요는 비워내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대들이여,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안다. 많은 말과 관계 속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기 쉽다. 하지만 침묵 속에 머무르면 마음속 먼지가 가라앉고 그 아래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외로움을 견딘다는 것은 누군가의 부재를 참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다. 그 순간 사람은 단단해진다. 나는 고요한 밤마다 책을 읽고 글을 썼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글을 쓰는 시간은 세상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시간이었다. 그때 느꼈다. 말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써야 한다고. 고요 속에서는 세상이 천천히 들린다. 새벽에 흐르는 바람 소리, 물가에 부딪히는 파도, 달빛에 비친 나무 그림자. 그 모든 것이 내게 말을 걸었다. 조용하라. 세상은 이미 충분히 시끄럽다. 침묵이 깊은 사람은 소리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지 않는다. 그는 느낌으로 세상을 읽는다. 사람의 표정, 한숨, 눈빛, 그 작은 흔들림 속에서 진심을 알아챈다. 그런 이에게 세상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담담히 바라본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관계를 찾는다. 그러나 관계를 통해 얻은 위안은 늘 불안의 그림자를 동반한다. 그대가 외로움을 피하려 할수록 세상은 그대의 빈자리를 더 크게 만들 것이다. 침묵이 깊은 사람은 다르다. 그는 외로움을 적으로 두지 않는다. 그는 외로움을 스승으로 삼는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껴안는다. 그는 누가 위로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안다. 그가 단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침묵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배웠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의 불을 껐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는 대신 고요 속에서 나의 기준을 세웠다. 세상은 내게 등을 돌렸으나 나는 내 마음을 등지지 않았다. 그대들은 종종 말한다. 혼자 있으면 쓸쓸하다고.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사람이 많은데도 외로운 적은 없었는가?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 속에서 자신이 사라질 때 찾아온다. 침묵이 깊은 사람은 그런 외로움을 모른다. 그는 혼자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사람은 고요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다. 말이 적은 사람은 그 시간을 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고독이야말로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도구임을 안다.
고요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다시 일으켜 세운다. 오부 말보다 마음을 단련하는 지혜.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외로움을 견딘 자만이 진정한 것을 얻는다. 왜냐하면 혼자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채운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줄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비어있는 사람은 끝없이 타인을 찾는다. 그러나 채워진 사람은 조용히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곧 평정이다. 침묵이 깊은 사람은 언제나 중심이 있다. 그 중심은 남이 세워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다듬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의 칭찬에도 누군가의 비난에도 쉽게 요동치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세상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을 화려하게 비추지만 끝내 오래 남는 것은 조용한 사람이다. 말로 이름을 남긴 자는 시대와 함께 사라지지만 태도로 이름을 남긴 자는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다. 그 빛은 소리 없는 단단함에서 나온다. 나는 가끔 산을 올랐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산길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 그 나무는 바람에 몸을 맡기되 결코 뿌리를 놓지 않았다. 그 모습이 마치 인간의 마음 같았다.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되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존재. 그것이 단단한 삶의 모습이었다. 침묵이 깊은 사람은 결코 무심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세상을 더 섬세하게 느낀다. 말이 적다는 것은 생각이 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로 진심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대들이여, 고요 속으로 한 걸음 물러서 보라. 세상의 시끄러움은 줄어들고 그대의 내면은 커질 것이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그 고요는 단단함으로 바뀐다. 침묵 속에서 단련된 마음은 어떤 풍파도 이겨낸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고요는 약함의 표식이 아니라 강함의 증명이다. 말이 적고 침묵이 깊은 사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단단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그 단단함으로 세상을 감싸 안는다. 외로움은 그대를 무너뜨리려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더 단단해지도록 세상이 잠시 자리를 내어주는 것뿐이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요 속에서 그대의 뿌리는 자라나고 있다. 세상은 여전히 말 많은 사람을 주목한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기운이라는 것을. 그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단단하다면 그 침묵은 곧 설득이 된다. 나는 젊은 시절 세상을 바꾸려 했다. 옳은 말을 하면 세상이 움직일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깨달았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순간은 울리지만 오래 머물지 않는다. 오직 마음이 단련된 자만이 끝내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 말보다 마음을 단련하라. 그것이 긴 세월을 견딘 나의 결론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을 말로 증명하려는 사람과 묵묵히 살아내는 사람. 전자는 순간에 박수를 받지만 후자는 세월의 신뢰를 얻는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말로 세웠으나 그 신념을 지키지 못해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말은 화려했으나 마음이 약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마음이 흔들리면 그 말은 흩어진다. 마음이 단단한 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가 곧 설득이 된다. 그대들은 기억하라. 말의 힘은 순간이지만 태도의 힘은 평생이다. 세상은 말로 감동하지 않는다. 그대의 침착함, 일관된 눈빛,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결이 사람의 신뢰를 부른다. 나는 한때 자신의 억울함을 끝없이 토로하던 사람을 만났다. 그는 하루 종일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외쳤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초조해졌다. 말로 자신을 지키려는 이의 마음은 결국 말에 무너진다. 반대로 한 사람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죄를 따지지 않았다. 다만 묵묵히 책을 읽고 논을 일구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 굳은 믿음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말보다 오래 남았다. 세상은 조용한 자를 천천히 기억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말보다 마음을 단련하라. 그 말은 단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주인이 되라는 뜻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 불을 끄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욕망이 일어날 때는 한 걸음 물러서라. 그대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을 얻게 된다. 나는 이 마음의 단련을 쇠를 벼리듯 다루었다. 날마다 감정의 불순물을 걷어내고 생각의 무게를 다듬었다. 그렇게 다듬어진 마음은 세상 어떤 칼날에도 베이지 않았다. 그대들도 그런 마음을 품기 바란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그대의 중심은 더욱 고요해야 한다. 그 고요함이 곧 단단함이다. 그 단단함이 곧 지혜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솔직해서 손해를 본다. 그러나 진정한 솔직함이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진심을 지킬 만큼만 보여주는 것이다. 솔직함은 무장이 아니라 절제다. 절제는 단단한 마음에서 나온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 불리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곧 속이 깊은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깊은 마음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 세월이 그 깊이를 알아본다. 그대들이여, 세상의 평가를 맡기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그대가 진실로 단단해지면 세상이 먼저 그대를 찾는다. 그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그대의 눈빛 하나, 그대의 태도 하나가 이미 말이 된다. 삶의 품격은 언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떤 말도 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침착함에 있다. 고요 속에서 길러진 단단함이야말로 진정한 인품의 근본이다. 나는 이 글의 끝에서 그대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남기고 싶다.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설득하라.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먼저 단련하라. 그 마음이 단단해질 때 세상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대들이여,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은 세상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고요를 잃지 말라는 뜻이다. 말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라. 침묵이 그대를 더 높인다. 그대의 마음이 깊을수록 그대의 인생은 단단해질 것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한 인간의 마지막 결론이다. 세상은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말이 적을수록 이 인생은 단단해진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